서기 184년 유비, 관우, 장비는 도원결의로 형제애를 맺고 산고초려 끝에 세기의 지략과 제갈량을 얻어 천하통일의 단계를 밟아갑니다. 적벽에서 오나라 선권 세력과 연합해 위나라 조조의 남하를 막아내며 중원의 노른자위 땅 형주를 차지해 비로소 근거지를 마련하게 되고, 유비는 북쪽의 조조와 동쪽의 손권 세력에 맞서기 위해 관우를 형주성 태수로 임명합니다. 이를 발판으로 촉, 지금의 사천 땅에 첫 발을 내딛고 풍요로운 모습에 찬탄을 합니다. 바야흐로 214년 사천의 중심 익주를 공략해 드디어 촉한을 세우고 천하가 위촉오로 나뉘는 삼국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촉한의 세력을 넓히던 절정의 순간, 홀로 형주성을 지켜오던 관우가 219년에 오나라 손군에게 목숨을 잃으며 적벽대전부터 맺어온 동맹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형제의 죽음에 복수를 다짐하는 유비와 장비, 이에 수군 훈련을 강화하는 손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장강에서 유비와 손권의 대결, 이릉대전이 시작됩니다. 같은 날 죽기로 맹세했던 의리의 삼형제. 관우의 죽음은 촉한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 관우가 죽고 나자 유비가 그 관우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오를 전 국력을 동원해서 오를 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장비와 인원을 합니다. 다른 신하들은 전부 이제 반대를 하죠. 즉 조자룡, 특히 조자룡은 극력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장비는 같은 결의 형제를 맺었던 형이 죽었으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곳은 장비가 7년간 다스렸던 낭중고성입니다. 촉에서 중원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장비는 위나라 조조를 막기 위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관우와 더불어 10,000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장수로 꼽혔는데요. 술과 싸우면 천하무적, 호탕한 성격인 장비. 그런 장비가 관우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원통해했을까요? 급기야 221년 유비가 오나라 정벌을 선포하자 장비도 함께 출정을 준비합니다. 장비는 급한 나머지 물론 날마다 술을 마셨겠죠. 분한 마음에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군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사흘 안에 모든 갑옷을 다 만들어라. 새롭게 만들어라. 형이 죽었으니까 그 흰 갑옷을 입고 적을 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흰 갑옷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흘 안에 만들 수가 없죠. 이래 되니까 결국 궁지에 몰린 범강과 장달이죠.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자고 있는 장비의 침실에 들어와서 장비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낭중고성 안에 있는 장비의 묘 장환후사. 장비는 끝내 형 관우의 복수를 이루지 못하고 그해 전쟁 준비를 하던 중 비명횡사하게 됩니다. 당시 장비의 나이 55. 부하에게 머리가 잘려 몸은 이곳에, 머리는 장강변에 묻혔다는데요. 천하를 호령하던 맹장의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한편 유비는 두 동생을 잃고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장강삼협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은 장강삼협으로 이어지는 촉한의 땅 중경의 천갱입니다. 깎아지른 절벽이 곳곳에 펼쳐지는데요. 중국 최대의 웅덩이라는 이 엄청난 규모의 구멍은 하늘의 구멍, 즉 천갱이라 불리는데 이 지역의 험난함이 느껴집니다. 동굴이야. 관음동이라. 연화 관음동. 관세음 보살상이네요. 관세음 보살상인데 특이한 것은 여기 관세음 보살상 앞에 관운장이 모셔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민간 신앙 깊숙이 이 관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길 돌리는 곳마다 촉한 땅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 산 올라가는 것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것도 엄청 힘이 드네.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내는 절경. 위대한 자연의 걸작품. 하늘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계단을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아찔한 계단을 한참이나 내려오니 또 다른 거대한 구멍이 눈에 들어옵니다. 협곡 아래쪽으로 오니 절벽이 온통 이끼로 뒤덮여 있는데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올 만큼 깊은 구덩이 속은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된 기분입니다. 여기 조금 이 흐린 날 되면 운무가 가득 이 안에 찬대요. 운무가 가득 찬대요. 지금 서서히 운무가 좀 끼네요. 이렇게 운물이 낍니다. 여기가 장강 삼협의 삼협과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봉절현 천갱이라 그래요. 천갱. 그런데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완전히 땅 속으로 이렇게 큰 구멍을 낸 그런 상태고, 여기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로 난 구멍입니다. 이게 마치 이게 어디 속세를 완전히 떠나서 별천지 어떤 동굴 속에 들어온 그런 느낌입니다. 싸움을 치르기엔 너무도 힘든 험준한 땅. 유비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오나라로 가는 최선의 길은 장강이었습니다. 특히 장강에서도 촉한 지역인 중경과 오나라 지역인 호북성이 연결되는 장강 삼협이 주무대가 됩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수도인 성도를 맡기고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곳에서 촉과 오의 전투인 이릉대전이 벌어집니다. 유비가 이 이릉대전 때 이 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무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릉까지 장장 700리나 영체를 산상에다 영체를 채웠다고 해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횃불을 켜면은 700리까지 횃불이 이어져서 오나라 군사들이 간담이 서늘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강 이 길은 유비가 촉으로 들어올 때 들어온 길이기도 하고 또 이 마지막 오나라와의 동호와의 그 이릉대전에서 이릉대전을 위해서 이 길로 또 내려간 길이기도 합니다. 들어오고 내려간 그런 길이기도 하죠. 역류했다가 다시 술류를 타고 내려간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장강 삼협은 구당협, 무협, 서릉협 세 개의 협곡을 말하는데 장장 193km에 달합니다. 육로든 강으로의 이동이든 쉽지 않은 길. 잔도를 만들어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고 역류와 순류를 이용해 거센 물살을 헤쳐나갔습니다. 기묘한 봉우리, 무산 12봉이 펼쳐지는 무협부터는 강폭이 넓어지며 배로 수월하게 이동했다는데요. (221년) 두 동생들의 원수를 갚고자 오나라 정벌을 시작한 유비. 무협에서 가장 긴 서릉협까지 가는 동안 승승장구했는데요. 222년 정월, 유비는 먼저 수군을 이릉, 지금의 의창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선권 측이 이들을 상대하는 동안 유비 자신은 본대를 이끌고 육로로 진군할 계획이었죠. 의창은 형주의 자물쇠라 불리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해 봄, 유비는 본격적인 공세를 펼치고 유비군의 승리가 눈앞에 온 것 같은데요. 이곳만 손에 넣는다면 손권에게 빼앗긴 형주를 되찾고 오나라 땅으로 진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옛날 격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릉대전이 벌어진 가장 격렬했던 전투장, 효정 전투장이네요. 장강이 흘러가고, 장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효정 전투장은 유비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211년에 이 길을 통해서 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21년에 여기까지 이릉대전을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여기로 오게 되죠. 다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촉에서 나오게 됩니다. 10년 전 적벽대전의 승리로 형주를 얻으며 이 길로 들어가 촉까지 진격한 겁니다. 이곳에 도착한 유비군은 군영을 설치하고 총력전을 준비했는데요. 촉나라군은 여기 있었죠. 여기서 방어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방어를 구축하고 전진 배치된 10만 명 중에 전진 배치된 최전방에 4만 명 정도가 이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었다, 주둔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오나라에서 총 공격을 감행하자 서로 이제 전쟁이 붙은 장소라는 거죠. 전쟁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장소라는 겁니다. 여기가. 한편
유비에게 밀려 후방에 진을 치고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던 오나라군. 222년 음력 6월, 무더위에 지친 유비군이 숲으로 진영을 옮긴 틈을 타 수군을 적진으로 급파해 기습 공격을 합니다. 또한 육상에서도 전군을 동원해 동시다발적으로 맹공을 펼치며 촉군 진영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육상의 수십여 진영이 순식간에 함락당하자 유비는 본진을 포기하고 혼란에 빠졌고 수군 역시 퇴로가 끊기며 항복하고 맙니다. 쓸쓸한 위령탑이 당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원혼을 달래주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중신들이 제갈량부터 시작해서 좋은 조자룡 또 진복 이런 대신들이 극구 이제 반대했습니다. 그 유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우를 잃고 내가 이 강산을 다 얻은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대신들에게. 그런 면에서 볼 때 유비의 그 사람됨, 또 어떤 면에서 좀 상당히 무모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무모함도 넘어서는 어떤 그 의리라는 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관우 장비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해 직접 출병했던 유비. 신하들의 만류에도 감행했던 복수는 실패로 돌아가고 호화산 잔도로 간신히 퇴각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패잔병을 수습해 오나라 군사에 대항해보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는데요. 참담한 패배를 안고 가던 길, 유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서시에 이 장강을 읊은 시가 있습니다. 권권 장장 똥스쇠 권권 장장 똥스쇠 랑화타진 인숑 서페이 정바이 전토콩 징산이 지우자이 집두시양홍 촉하는 이릉전투에서 크게 패하며 형주를 되찾을 길을 잃게 됐습니다. 나라의 운명과 바꿀 만큼 소중했던 형제들과의 의리를 지키려다 싸움의 출발점이던 백제성까지 후퇴하게 된 유비. 멸망을 재촉한 군주임에도 배신과 모략이 판치는 난세에 의리를 지켰기에 시공을 초월한 사랑을 받는 것 아닐까요? 백제성 안의 백제묘에서 이들의 의리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한대 명량이라 명군과 양신이란 뜻입니다. 명군과 양신. 그 유비는 밝은 군주고 제갈량 여기 장비 관우는 훌륭한 신하들이라는 거죠. 죽고 난 뒤에까지 서로 의리를 지키고 확실한 그 군신 관계를 이루었던 이 군신 관계가 이 사람들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비는
의형제들의 죽음과 패전으로 인한 자책감에 괴로워하다 끝내 화병을 얻게 되는데요. 죽으면서 자기 자식을, 남아있는 자기 자식을 부탁한다는 의미죠. 탁구라는 말은. 제갈량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자식을 좀 잘 봐달라, 잘 돌봐달라. 만약에 내 자식이 나라를 경영할 만한 인물이 못 되거든 당신이 이 성도의 주인이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을 불러다가 제갈량에게 절을 하도록 합니다. 아버지처럼 모셔라. 성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 다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칙을 내립니다. 조칙에는 뭐라고 썼냐면 하면 자기 맏아들 유선에게 너가 임금이 되더라도 꼭 반드시 제갈량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고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하라. 이런 조칙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죽게 되죠. 유비가 촉으로 들어가게 되는 성공의 발판이자 멸망의 길이기도 했던 장강삼협. 수도인 성도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듬해인 223년 백제성에서 한 맺힌 생을 마감합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가 처음 만나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며 도원결의를 한 지 39년 만에 세 영웅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이들이 이루지 못한 삼국통일의 대업은 승상 제갈량이 이어받는데요. 삼고초려 이후 26년간 동고동락하며 쌓아온 신의와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군주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로는 천하제일이라 해도 무색한데요. 제갈량은 백제성에서 남긴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 촉한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됩니다. 당장 전쟁을 했던 동호와 화친을 맺습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우선 화친을 맺고 또 남방 정벌을 시작합니다. 한 2년 후에, 유비가 죽은 2년 후에 남방 정벌을 왜 했느냐. 남방에서 그때 반란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고 후방 소요를 잠재시키고 동시에 남방을 정벌을 함으로 해가 군수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군수 물자와 군사들을 병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장정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때는 225년 이른 봄, 제갈량은 사천만큼이나 험하다는 남만, 지금의 운남성으로 정벌을 떠납니다. 남만의 왕 맹획을 7번 잡았다 7번 풀어주는 칠종칠금으로 맹획은 감복하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되죠. 그해 겨울, 죽은 군사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사람 머리 모양의 만두를 빚어 바치고 노수, 지금의 금사강을 건너 돌아왔습니다. 남만을 평정한 이후 먼 변방에서 조공을 바쳐왔는데 그 수가 무려 200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위와 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물자를 조달하고 기울어진 국력을 다시 회복하는 신의 한 수였죠. 유비의 유언대로 후주 유선을 보필하며 삼국 통일을 위한 마지막 카드 북벌을 준비합니다. 당시 삼국 중 위나라의 세력이 가장 강성했는데요. 충심이 가득 담긴 명문장 출사표를 남기고 명월협의 천리 잔도를 지나 위나라 한중으로 수차례에 걸쳐 전쟁길을 떠납니다. 과연 제갈량은
유비의 한을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 준비해온 전쟁에서 어떤 전략으로 촉의 운명을 바꾸게 될까요?